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정말 고맙다. 사실은 대란아, 내가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저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 돈 얼마나? 100만 원?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빌려준 돈이 소액이면 소송도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친구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가서 끝까지 돈을 안 준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입금 내역서가 중요합니다. 또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입금됐지? 잘 쓰고 네가 약속한 언제까지 꼭 갚아 라는 금전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친구가 괘씸해서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머니 수술비가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유흥비로 다 써버린 경우, 유흥비로 쓸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채권자가 돈을 안 빌려줬겠죠. 이럴 땐 친구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려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소액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떼인 돈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로 법률 지원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한데요.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들어가고 채무 금액,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친한 사이여서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이체 내역들로 내가 돈을 빌려줬고 친구가 갚기로 했다. 이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관계도 지키고 내 돈도 지키려면 상대방이 갚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